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또 강원도에 오프로드를 왔어요. 하천입니다, 여긴. 그리고 요즘 한창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바로 KG 모빌리티인데요. 최근에 출시한 이 렉스턴 뉴 아레나,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이런 두 차종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에서 보여주는 가치, 그리고 온로드 와인딩에서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스포츠칸 쿨맨을 타고 있어요. 쿨맨은 KG 모빌리티가 이제 최고급 트림에 적용을 하는 트림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고봉, 산의 정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발음으로 얘기했을 때 뭔가 쾌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차 렉스턴 스포츠 제품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그런 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쿨맨을 추가하면서 렉스턴도 약간의 그 상품성 개선을 거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렉스턴 브랜드 이 두 차종에 대해서 대시보드 구성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로형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편의 품목을 담게 됐는데요. 일단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도 12.3인치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KG 모빌리티가 밀고 있는 인포콘,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어김없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많이 서둘렀던 것 같아요.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인데,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KG 모빌리티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제가 얼마 전에 그 파주 오프로드를 혼자 갔었을 때 그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오르막길을 지금 만났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차인 만큼 뭐 하부가 긁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무난하게 달려나가고 있고요. 퍼포먼스적으로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2.2 디젤이고요.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kgm를 발휘를 하죠. 그런데 셰시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막 차이는 안 나는데 탑승 공간과 이 적장 쪽에 이제 마운팅 러버를 덧대서 승차감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제 챙겨 나가면서 한 발짝 더 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이드 뷰나 리어 뷰 쪽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 프론트 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쿨맨 같은 경우는 팔각형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범퍼도 모양새를 조금 바꿨습니다. LED 안개등을 일자형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모서리 쪽을 거의 직각으로 접어서, 사실 저는 이 쿨맨의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현대 산타크루즈가 생각이 나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좀 엣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면서 기존 렉스턴 스포츠 칸 이런 차들과의 차별화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이 바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랫부분, 그러니까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포함한 이쪽 패널 부분이 너무 단조로워요. 더 입체감 있게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차들을 또 많이 타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익숙해서인지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사용 방법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PLC 앞쪽에 시계와 온도가 표시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동을 걸면 올라오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선을 많이 뺏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쪽 아래 이제 크롬 장식이 또 붙어 있는데, 이게 난반사를 일으켜서 유리에 금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용자 환경이 아쉬운 부분이, 이 공조기를 이제 제어를 할 때 이 전용 패널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 모니터에도 이제 몇 초 정도 뜨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 오프로드를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평화댐 근처인데요. 이번 시승을 위해서 산림청 협조를 받아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임도 구간이 꽤 길고요. 그리고 좀 과격한 구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국산차 중에는 2차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렉스턴 라이너, 펠리세이드나 이런 차들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과 함께 등장했던 렉스턴 뉴 아레나, 렉스턴 SUV는 부분 변경 같은 상품성 개선을 이룬 거죠. 개선된 부분은 이제 2차와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이 두드러지고요. 외관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에 이제 시퀀셜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요. 무엇보다도 이 두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패널에 KG 모빌리티 레터링이 붙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은 많이 낯섭니다. 그리고 이 쌍용차의 3서클 엠블럼을 버리고 날개형의 윙 타입 엠블럼을 지금 이 그릴과 이 스티어링 휠 중앙에 부착을 했는데, 뭐랄까요, 오리엔탈한 느낌이 커요. 동양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3서클 엠블럼을 더 유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한데, 진짜 또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 같은 경우는 DMZ를 테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금강산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도 다녀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 평화의댐 인근에 있는 오프로드로 오게 됐는데, 사실 DMZ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연관성만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이 비무장지대,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렉스턴 라인업들을 강조를 하는 그런 지금 KG 모빌리티의 자세, 이런 게 읽혀집니다. KG 모빌리티가 하반기에 또 EVX를 선보이죠. 토레스 EVX를 선보이게 되는데, 그 차에 대한 기대치도 꽤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차급에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없다 보니까 이런 틈새 시장, KG그룹의 곽재선 회장님이 이제 언급했던 그 틈새 시장의 낙순물, 이걸 이제 노리는 거죠. 물론 이제 렉스턴 스포츠도 제가 듣기론 순수 전동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 안에 전기로만 가는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을 또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차종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 대시보드 바뀐 게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신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되게 뭐랄까, 생색내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또 앞으로 또 다양한 신차를 선보이고 공장도 열심히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고 지금 이 차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쿨맨 같은 경우는 색상을 또 추가를 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샌드머드 베이지 색상을 채택을 했는데요.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뭐랄까요, 이 사파리를 가도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 전반에 카키색, 그러니까 올리브색 같은 지금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색깔도 상당히 지금 잘 어울려요, 차에. 확실히 KG 그 모빌리티는 SUV 이제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국방색, 그러니까 밀리터리 스타일로 가야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엔 온로드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오프로드를 빠져나와서 와인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른 의미로 스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타이어도 온로드용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치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동적인 스릴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그 마운팅 러버를 개선을 했다 보니까 그 향상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쌍용차 로고를 단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타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때도 같은 타이어를 꼈었거든요. 사실 픽업 트럭으로 와인딩을 즐기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다닐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타이어가 그 비명 소리를 안 내네요. 아직 한계까지 임박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MVH가 꽤 괜찮습니다. 어제 제가 탔었던 이 렉스턴 뉴 아레나도 꽤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
스포츠칸 쿨맨. 이 차도 꽤 괜찮은.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갑작스런 이런 제동이 일어났을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거의 레벨 2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까지 올 때도 꽤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 반응 같은 경우도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 같은 경우는 8단 자동이 들어갔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신에서 공급하는 6단 자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플래그십 제품이다 보니 8단이 이제 SUV에 들어가고 트럭에는 6단을 조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6단 같은 경우도 꽤 조합이 매끄러워서 크게 불만을 가질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렉스턴 뉴 아레나는 패들 시프트를 지원하는 점, 이 부분이 또 있고요. 네,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뉴 아레나,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이 두 차를 이렇게 멀리 지금 나와서 타봤는데요.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KG 모빌리티로서 나름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물이겠죠.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이 차들이 많이 팔려야만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물론 지금 이 오프로드 그리고 온로드에서 보여주는 가치,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보여주는 RV로서의 차별화, 이런 강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존재감 있게 나아가야 KG 모빌리티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오토타임즈 구기성이었습니다.